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진표 PD입니다. 오늘 6시 방송은 좋은아침병원 관절센터 김종원 원장님과 함께 관절 내시경과 인공관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아침병원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구리 남양주의 관절 전문 병원으로서 정형외과 6분, 그다음에 신경외과 3분이 같이 모여서 관절 척추에 대해서 주로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관절 내시경과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그 일반 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점 위주로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아까 말씀해 주신 관절 내시경이나 인공관절 내용 함께 다뤄볼 텐데 시청하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관절 관절 내시경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관절경 수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관절경 수술이 어떤 질환일 때 치료하게 되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절경 수술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절개라고 해서 아예 상처를 전부 열고 수술하는 방법과는 달리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레이저 수술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현미경과 그다음에 그 작업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시야를 확보하면서 수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환자들을 이렇게 관절경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하다가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쳐서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하죠. 다쳐서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무릎은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구조물이 저희가 있게 하는데 저희가 인대랑 그다음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저희가 제일 많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조금만 더 올려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바깥쪽에 외측 반월상 연골 그리고 안쪽에 내측 반월상 연골을 저희가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위이고요. 또 이 안에 보시면 저희 이제 축구나 이런 농구 같은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이 뒤쪽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저희가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치질 않으셔도 연세가 드시면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이라는 얘기는 이 연골이 닳게 되고 또 이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도 손상되게 되면서 저희가 이게 저절로 찢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왜 다치지도 않았는데 연골이 찢어져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지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다 보면 연골이 약해지다 보니까 찢어지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사고나 외상 없이도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질문에도 나왔는데 이 수술에 대해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수술이 오래 걸리면 또 많이 힘들 텐데 네. 얼마나 조금 걸리는 수술인가요? 네,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반월상 연골이 저희가 이제 적게 손상되고 또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봉합이라고 해서 꼬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통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마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 봉합이라는 꼬매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그 꼬매야 되기 때문에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막 엄청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마취를 전신 마취는 아니고 척추 마취라고 해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진행하면서 하는데 그런 마취 시간을 포함해서도 저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보통 소요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엄청 오래 걸릴 줄 알고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질문도 방금 나왔었거든요. 네, 네. 수박용님이 관절경 하실 때 얼마나 작은 구멍을 뚫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런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까 작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만 구멍을 뚫어서 하신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절개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뭐 10cm, 15cm를 째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모형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요 힘줄 바깥쪽과 안쪽에서 저희가 구멍을 2개 뚫는데 보통은 1cm 이내에 아주 작은 상처로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이거는 크게 눈에도 띄지 않고 네. 환자분들이 봤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조금만 하기 때문에 되게 회복도 네, 원래 훨씬 수술보다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방금 장점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좀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직장 생활들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일상으로 회복을 빨리 원하시기 때문에 제일 큰 장점은 절개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회복돼서 일상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유되는 것도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보통 이게 D존 절개 수술은 한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요 수술은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보통 관절경 수술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회복 기간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처 치유라든지 회복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한 달 정도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던 거를 한 1, 2주 만에 네, 회복할 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복 기간이 한 1주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비슷한 질문으로 바로 걸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네, 계실 네.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도 수술 전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경 중에 이제 반월상 연골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봉합을 했다든지 인대를 저희가 재건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보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주에서 6주 정도 목발하고 보조기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4주에서 6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네, 네. 지지를 받아야 하고 네, 그 네. 뒤에는 좀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것도 되게 궁금증을 가지실 만하네요. 네. 수술하면 다 째니까 물 네. 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를 수술하고 나서 샤워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구멍은 한 2개 정도 저희가 이제 뚫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위에 물만 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2주 정도 뒤에 봉합살을 제거하기 때문에 2주 뒤부터 샤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이렇게 땀도 많이 나시고 미치죠. 네, 상처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샤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 방수가 되는 그런 랩 같은 거를 네. 다리에 씌워서 저희가 흐르는 물에는 가볍게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만 물에 안 들어가면 되니까 뭐 거기 랩을 씌워서 네, 네. 다른 부위는 샤워를 해도 네, 괜찮겠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도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하지 네, 네. 않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장점과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젊은 분이 수술하건 연세 드신 분들이 수술을 하건 관절경 수술 후에는 저희가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이 부하가 되면 아무래도 수술에 경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지 생활이나 이렇게 가벼운 활동은 저희가 크게 제한하지 않지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네. 쪼그려 앉는다든지 뭐 뛴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수술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수술했다고 나 이제 괜찮았어 하고 막 무리하시지만 않는다면 네. 웬만하면 다 괜찮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것도 되게 재활도 어떻게 보면 치료 수술과 그 후 과정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재활 치료를 근데 귀찮아서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꼭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절제라는 제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재활 치료가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고요.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반월상 연골을 봉합했다든지 네.
인대를 재건했다든지 그런 고정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4주에 6주의 그 고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차고 다니다가 그 이후에 재활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통 저희가 이제 한 8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요. 네. 근데 그게 꼭 2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뭐 헬스장에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나 아니면 또 제일 좋은 거는 수영 등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저희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기를 좀 찰 경우에는 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워낙 무릎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저도 중요한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고 낫는 거를 대부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정확한 진단, 즉 MRI를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내시경 수술이 또 너무 늦어지게 되면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반월상 연고를 절제할 때 훨씬 많이 제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상이 있고 또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반드시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 수술을 결정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프다고 바로 수술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네, 네. 수술을 너무 기피 하셔서 계속 미루다가는 손상만 가속화된다. 꼭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공관절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공관절 하면 보통 이게 연령대가 궁금해하시 좀 고연령대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연령대 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 언제 좀 많이 수술을 받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수명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많이 늘었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60에서 65세가 되면은 보통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연령이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한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때 많이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빨리 인공관절을 시행하다 보면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나중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시기를 또 잘 결정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무릎에 대한 통증이 너무 많아지면서 저희 오다리라고 해서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그때 저희가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인공관절이 뭐 수술하면 통증이 뭐 개선되고 일상생활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너무 또 빨리 한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이물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일반 입장에서는 네. 요 이물질을 내 무릎에 넣는다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부작용이나 해로움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신데요. 저도 걱정될 것 같아요. 네, 네. 저가 수술해도. 보시면 네. 요 위하고 아래쪽에 있는 금속은 저희 이제 코발트 크롬이라고 해서 네. 인체에 무해한 금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골 대신해서 넣는 이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인체에는 무해한 금속과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사나 침 같은 그런 침습적인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 하신 분들보다는 그런 감염이라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인공관절 자체의 재질 때문이 아니라 이제 주사나 침습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더 주의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럼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대부분의 좀 문제의 원인이 될 경우가 네, 많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소재 자체는 안전하고 네. 문제 없는 소재다. 이렇게 걱정 너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관절이 몸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봤는데 요건 역시 수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수술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좀 오래 걸리나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경 수술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수술이고요.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전신 마취보다는 똑같이 척추 마취라고 해서 하반신 마취로 진행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수면 유도를 조금 해드려서 모르시게 진행하고 수술 시간까지 전부 포함하면 저희가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보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관절을 떼내고 새로운 걸 넣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네. 솔직히 이 상상으로 했을 땐 대수술이라고 생각해서 네. 5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게 제일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하면 나 끝, 나 완치 이렇게 네네. 되는 건지 나 이제 평생 병원 갈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네.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다 난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네.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수술을 아무리 잘 해드려도 자기 원래 관절만큼 돌아가진 않거든요. 저희가 수술하는 목적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일상적인 기능적으로 회복을 좀 시켜드리려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계단도 내려갈 수 있나요? 쪼그려 앉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은 대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게 또 인공관절 수명하고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 수명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재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저희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시키고 조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꼭 있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절 내시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수술을 한 뒤에는 좀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걸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저희가 피주머니라고 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뼈를 절제해서 인공관절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정도 그 피주머니를 넣었다가 그거를 제거합니다. 아, 네. 그래서 수술 후 이틀째부터 저희가 피주머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보행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바로 걷는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아, 병원에서 진행을 네, 하시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틀 뒤부터 네, 이틀 뒤부터. 차근차근 조금 재활 걷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건 역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감염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은 덧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사나 침습적인 이런 침 같은 거를 조금 맞게 되시면 아무래도 인공관절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염이라고 해서 저희가 합병증이 생기고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테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관절을 최악의 경우는 제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피검사 수치를 보면서 좀 더 잘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주변의 뼈들이 넘어지시거나 하면 골절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색전증이라고 해서 뭐냐면 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금속을 집어넣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뼈 기름이 심장, 뇌, 폐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그게 이제 조금 위험해지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예방제를 쓰게 돼 있고요. 또 예방제를 써도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과나 마취과 선생님과 함께 좀 주의해서 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 과정 중에 좀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다시 처리를 하고 네, 네. 하시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막 모두에게 막 발생하는 건 네, 아니고 그렇진 굉장히 않습니다. 낮은 확률로 네, 발생하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좀 걷기 운동을 재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한지. 네, 왜냐하면 이 인공관절 수술하고 또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각도거든요. 각도요. 네, 다 펴지느냐, 아. 다 구부러지느냐. 무릎이 결국 그렇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네, 되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저희가 걷는 연습도 시키지만 CPM이라고 해서 네. 이제 구부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기기가 의도적으로 구부려지는 네, 거예요? 네. 거기다 오. 다리를 올려놓게 되면 네. 환자 다리를 힘을 주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각도만큼 구부려주기 때문에 오. 그거를 90도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이제 2주 뒤에 할 때까지
한 125도에서 130도까지 천천히 구부러지게 저희가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강제로 기계가 재활을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이 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안 구부러지면 또 의사 선생님이 꺾는다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기계 운동을 같이 저희가 동반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공포감이나 부담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은데 인공관절은 반드시 저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활 치료를 해야 또 전에 있던 관절처럼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인공관절 수술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 해드려도 절대로 자기 관절만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자기 관절을 쓸 수만 있으면 최대한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본인이 제한이 있어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저는 수술을 고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비책 네, 같은 네, 느낌으로 써야지 뭐 조금 아프다고 바로 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근데 자기 관절을 최대한 쓰고 나중에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뒤는 증례인데요. 저희가 증례 살펴보기 전에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이 동글뱅이 님인데요.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절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런 경우에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이하고 그 다음에 또 찢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위가 저희가 이제 노출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통은 내측 반월상 연골의 중간과 뒷부분이 잘 찢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연골 속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권하진 않고요. 네. 또 파열 양상이 저희 수평 파열이냐 뭐 수직 파열이냐 양동이형 파열이나 여러 가지 파열 소견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MRI를 찍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열 양상이라든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상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다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연골이 어떻게 찢어졌냐도 좀 살펴보고 맞게 수술을 하게 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은영님 질문인데요. 60대 여성이시고 좀 무릎이 좀 안 좋으신가 해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60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좀 운동이 있을지. 네. 저는 이제 꼭 권해드리는 게 평지 걷는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그 다음에 아쿠아, 수영. 그 세 가지를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권하지 않는 운동은 이제 등산. 등산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워낙 좋아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오르막은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제 저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릎 충격 다 전해지게 내려오시니까. 그게 체중의 몇 배가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계단을 올라가는 건 하셔도 되고요. 내려오실 때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 그게 조금 어느 정도는 나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쪼그려 앉는 좌식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무릎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라톤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과하게 되면 무릎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라톤 같은 경우 막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달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 하체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잖아요. 좀 워낙 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평지 걷기를 좀 시작으로 자전거랑 수영이.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무와 달님 질문인데요. 이건 관절 내시경 후에 바로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무릎 구부리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까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한 번만 더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시경하고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무릎을 구부린다든지 계단 오르내리는 경우는 저는 보통은 이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2주 뒤에 봉합사 제거하고 그때부터는 바로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방용 질문인데요. 봉합과 그냥 다듬는 것이랑은 회복 기간이 많이 다른가요? 다듬는 게 어떤 의미를 아까 이제 부분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잘라내는 걸 아마 얘기하신 것 같고요. 봉합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저희가 보조기를 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 기간을 저희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2달 정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부분 절제 같이 아까 다듬는 거라고 표현하신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네, 아무래도 회복 기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재한님 질문인데요. 이것도 내시경으로 다듬으면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부분 절제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정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레오파파님 등산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등산을 관절경 수술에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그쵸. 아예 이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낮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또 둘레길도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산의 고도를 좀 낮춰서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 설악산 이런 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라산 이런 동네 데 가지 뒷산 마시고. 이런 네. 나들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홍성님 질문인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모든 연골 손상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심한 퇴행성 변화에는 좀 이런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큼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다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네. 그 관절 내시경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뼈에 교정을 하는 그런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네. 심한 퇴행성 변화에는 인공관절 전 단계로 저희가 또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과 절개를 같이 동반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이 발달해서 좀 심한 경우더라도 좀 수술요법을 혼용해서 네.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진호님 질문까지 살펴보고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력 운동 이거 중요하죠. 네. 관절 내시경 수술 이후에 근력 운동은 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2주 뒤에 이제 저희가 봉합살을 제거한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저희가 이제 평지 걷는 거랑 자전거랑 수영으로 바로 시작해서 근력 운동은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력 운동이 사실 노년기에 중요하다 보니까 네. 꼭 수술 말씀해주신 기간 이후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질문 살펴봤고 남은 질문들은 저희가 강의 종료 후에 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증례를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환자의 경우를 간단하게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라든지 농구를 했을 때 다치면 이렇게 저희 내시경 사진상 완전히 파열돼서 오게 됩니다. 원래 이게 이어져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 아이고, 밑에 네. 사진처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식한 인대를 집어넣은 건데요. 원래는 자기 인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서 이렇게 터진 상태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뼈에다가 이제 저희가 터널을 뚫어서 안 보이는 나사와 보이는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인대는 자기 인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의 인대를 타가 인대를 저희가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경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끊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후방 십자인대라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방 십자인대와 마찬가지로 후방 십자인대도 저희가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뼈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보이는 나사와 보이지 않는 나사를 혼용해서 고정해서 저희가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런 보이는 나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또 갖고 계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녹는 나사는 그냥 놔두지만 보이는 나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저희가 제거하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좀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그 인대가 좀 부착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뼈의 터널을 뚫고 그 나사의 힘으로 같이 고정이 돼 있다가 그다음 뼈하고 인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혼재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해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가 될 때까지만 나사를 박아두고 그 이후에는 제거를 한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서 아까 다듬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게 이제 위아래 뼈고 요게 이제 반월상 연골입니다. 네. 근데 이 뒤쪽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방사형 팔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파열이 된 건데요.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꼬매는 것보다는 그 주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 절제를 해서
저희가 나머지를 최대한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쉐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건가요? 그래서 아까 시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게 너무 오래 버티시게 되면 안쪽으로 더 깊이 찢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골을 더 많이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이 뼈끼리 부딪히게 돼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래서 조금 적절한 때 치료를 해야 자기 조직들을 최대한 덜 깎고 살려낼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동이형 파열이라고 해서 연골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이렇게 관절에 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복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녹는 실로 저희가 여러 바늘을 이제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꼬매게 되면 이게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와 목발 보행을 해서 이게 이제 암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행을 할 수 있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골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많이 이제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안쪽 반월상 연골이나 이렇게 바깥쪽 반월상 연골도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기증 받아서 이식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 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네. 보면 인대도 되겠네요. 마찬가지지만 연골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약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면역 반응 때문에 네,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뭐 인대나 이런 연골 같은 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나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부 반응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식약처라든지 FDA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 무균의 그런 인대나 연골만 저희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장기 이식하면 면역 억제제 같은 거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네. 오, 신기하네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나 저는 다른 장기 이식처럼 거부 반응이 생기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관절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연골도 연골이지만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이렇게 결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가 작은 경우에는 미세천공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요. 네. 여기서 피가 흘러나오게 해서 재생되게 하는 수술인데 이게 이제 조금 관절염 초기 때 저희가 많이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연골 결손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 연골을 자기 거를 떼다가 이렇게 코르크 막에 끼듯이 관절 면을 딱 맞춰 드리는 겁니다. 신기하네. 그럼 네, 네. 보통은 좀 어디서 많이 떼어오시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요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네. 요 안쪽이 보통 손상되면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요 위에 바깥쪽에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부분에서 떼어가지고 저희가 쉽게 말하면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좀 노는 애를 떼우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별로 고생 안 하는 애들. 네,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서 네. 저희가 체중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식을 하고 그 까진 부분은 다시 필요 없는 부분에다 이식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수술.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게 딱 보니까 이미지를 봐도 이게 블럭 맞추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네. 빈 부분을 딱 들어가는 게 네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뭐 자가 연골 이식 수술도 있고요. 또 요즘에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줄기세포라고 해서 네. 요거는 이제 태아의 배아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용해서 배양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관절 연골 결손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재생된다고 해서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내시경만으로 다 할 수 없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 연골도 많이 결손되고 연골도 너무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뼈끼리 닿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연골만 다듬으면 해결이 안 되고 강제로 이 뼈를 쳐서 저희가 휘어져 있는 만큼 벌린 다음에 인공뼈를 이식하고 금속으로 고정해서 이 뼈를 더 이상 닿지 않게 쉽게 말하면 다리를 일자로 펴주는 수술이거든요. 각도를 아예 틀어버리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강제로 이거를 벌려주는 수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인공관절 수술은 65세에서 70세까지 많이 한다고 해서 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절골술을 같이 동반해서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네. 진짜
되게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수술이 있다는 게 네, 좀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학이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좀 단계가 많이 나눠졌고요. 이건 좋은 거는 1년 뒤에 저희가 또 핀을 이렇게 제거해드리면 관절을 살려서 최대한 늦게까지 저희가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완전 닿아 있던 것들을 네, 조금 네. 벌려준 거. 네. 이렇게.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인공관절 치환술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절골술보다는 또 이렇게 부분 치환술이라고 해서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 상안 부분만 교체하는 또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형으로 보면 뭐 반만 교체를 그렇죠. 한다거나 뭐 네, 이런 네. 것도 있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리 휘어진 것까지 같이 교정을 하고 싶어서 네. 절골술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 인공관절 반치환 수술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 또 인공관절 전체 치환술로 교체하시면 되니까 그 중간 단계로 또 많이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 사실 궁금한 게 사실 이거 반만 한 다음에 나머지 반대편이 조금 안 좋아지면 반한 걸 제거하고 전체로 다시 갈아 끼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 네. 수술이 달라진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린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은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안쪽이 닿게 되고 네. 이제 다리도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주사를 많이 맞다든지 침을 많이 맞는 경우에는 이제 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인공관절이 이 뼈 위에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저희가 항생제를 발라서 균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다시 이제 재수술로서 이렇게 다시 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가 약하시면 인공관절이 주변이 이렇게 잘 골절이 되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인공관절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속정으로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지를 시키는 또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게 보고 있는데 이 무릎과 다리 안에서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네, 게 네. 그림으로만 봐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네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사진을 통해서 좀 증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은 이렇게 질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좀 네. 다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박용님 질문인데 아까 저희가 뭐 보조기나 목발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질문 한 번 더 주셨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봉합술을 하고 저희가 보조기랑 목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단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지는 어느 정도 하실 텐데 계단도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실 텐데 내려올 때가 제일 문제라서 옆에 이제 그 보조대를 잡고 좀 내려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내려오신다든지 어찌됐건 봉합을 했을 때 체중이 너무 빨리 가해지게 되면 그 꼬매놓은 게 다시 뜯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사에서는 어찌됐건 조금 목발을 쓰던 어찌됐건 최대한 체중이 안 딛게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N57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가장 걱정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했는데도 무릎 통증이 계속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또 실제로 내시경을 그래서 수차례 하시고 저희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병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골도 찢어졌을 수도 있고 네. 또 관절 연골도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통증이 계속 남을 수가 있거든요. 원인이 여러 개면은 그 여러 개를 다 치료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좀 병원으로 가봐서 왜 그런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네, 맞습니다. 중요할 것 네.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질문 주셨는데 관절 내시경 할 때 마취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전신 마취까지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환자분들도 워낙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라고 해서 부분 마취만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박용님이 이제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좋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허벅지 운동을 하면 무릎에 좋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인공관절 수명에도 도움이 될까? 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 네, 주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허벅지 근육이 저희가 튼튼해야지 그 인공관절로 가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제 수술 끝나면 연세 드신 어머님들 네. 다리 이렇게 딱 힘주고
들었다 놨다 하는 연습하고 또 허벅지 이렇게 힘 줬다가 푸는 연습을 저희가 하루에 한 100번씩 시키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 강제로. 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들리시면서 근력이 빨리 회복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의학 용어로는 QSE, SLR 운동이라고 아예 운동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평지를 또 많이 보행기를 잡고 돌아다니시게 저희가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죠. 그 운동을 하는 게 요거 회복도 그렇고 오래 쓰시는데도 정말 중요하니까 수박용님은 꼭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 넘기고 하겠습니다. 갬벅님께서 좀 별개의 내용이지만 네. 러닝을 할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네. 결국 보호대가 이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보호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단순하게 그냥 천으로 끼워지는 모양이 있고 옆에 철제가 있어서 네. 고정이 조금 더 되는 보호대가 있고 그런 게 이제 각도까지 아예 조절되는 보호대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고정이 잘 될수록 더 이제 보호는 많이 되지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꼭 필요한 기간만큼 보호대를 차는 거는 괜찮지만 또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의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근력이 또 빨리 안 돌아오세요. 결국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좀 늦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적절한 기간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료 받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기간을 아마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보호대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행주님이 아까 뭐 인공관절 수술을 보통 어떤 나이대에 많이 하냐 이런 내용 다뤘었는데 60대 초반에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65세에서 이제 70세가 제일 많다고는 했지만 60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 관절을 많이 쓰시다 보면 60대 초반에도 관절염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관절염을 저희가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네. 아까 얘기한 4단계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이나 어떤 치료를 해도 크게 호전이 없을 때는 저희가 고민하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결국 60대 초반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빠르게 됐다면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인공관절 요 이제 플라스틱이 결국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는 한 15년에서 20년을 얘기하는데요. 또 60대 초반에 쓰는 플라스틱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인데요. 좀 더 오래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에서 60대 초반에 또 쓰는 플라스틱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고 좀 일찍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이런 플라스틱이 또 존재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오파파님도 방금 요 대답으로 함께 네. 그 인공관절 수명 물어보셨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김재한님, 제가 아까 다뤘던 내용이고, 뮤엘님 일찍 했는데 재수술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재수술을 엄청 여러 번 받는 분도 계신가요?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사진은 보여드렸지만 네. 한 번 이상은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붙어있는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는 훨씬 긴 주대가 없으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다시 할 때마다 뼈의 손상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재수술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재수술 한 번까지는 뭐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두 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있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할수록 경과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최대한 그 관절로 오래 쓰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까지는 고민하는데 두 번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뼈를 계속 손상을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 말씀하신 요 사후 관리, 허벅지 운동을 잘 하고 뭐 무리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우열님은 뭐 재수술 물론 가능하지만 꼭 잘 관리하셔서 최대한 재수술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인탕님 질문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무릎이 잘 안 구부려지고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할까요? 네, 이게 각도를 아무튼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 130도까지는 구부려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제일 좋은 거는 수영장이나 사우나에 가셔서 네. 물속에서
물속에서 어느 정도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구부리는 운동을 하면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이게 물론 저희가 이제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강제로 마취하고 유착박리라고 해서 좀 구부려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 의사들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서 저희는 이제 수영장이나 사우나에서 물속에서 좀 구부리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 안 될 경우에는 마취라고 강제로 좀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나 봐요. 네. 아주 드물게는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유연성 없는데 강제로 다리 찢기 네, 시키는 하는 것처럼 식처럼 굳은 분들은 조금 왜냐하면 다른 분보다 잘 네. 굳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희창님은 말씀해주신 대로 좀 물속에서 네, 재활을 네.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윤님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수술하셨는데 양쪽 다리 길이 균형이 안 맞다고 하십니다. 네. 이건 좀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양쪽을 꼭 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한쪽만 망가지면 한쪽은 하고 다른 쪽은 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다리 길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오다리로 휘어 있는 다리를 똑바로 피기 때문에 다리가 아무래도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골반에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신발 깔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하면 그게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쪽 괜찮은 다리를 수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짧아졌다고 반대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깔창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보정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보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김성은님 뭐 인공관절 수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나이 제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젊은 나이는 어찌됐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어찌됐건 최대한 권해드리는 건 65세 정도 넘었을 때 하시는 게 왜냐하면 재수술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른 수술은 또 재수술의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짱 보스님께서 진료를 보고 싶은데 당일 수술도 가능한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예약이 어려워. 네네. 그래서 아무튼 예약 보시고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대한 기간을 저희가 고려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내려서 저희가 안 다뤘던 내용, 요거 조금만 다시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라벤더님께서 수술 통증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바스라고 해서 통증을 저희가 0에서부터 10으로 나누는데요. 0이 이제 하나도 안 아픈 거고 네. 10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픈 건데 대부분 수술은 저희가 6에서 한 7 정도의 통증을 느낄 때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고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보통 바로 한 2, 3 정도까지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한 1, 2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빠르게 줄어들어서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그다음에 뮤엘님께서 병원 자주 가기 귀찮으신가 네, 봐요. 수술하고 퇴원하면 원장님 얼마 주기로 뵙나요? 네. 그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속하고 플라스틱이 안전한 금속이나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고 바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으시면 한 2,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꼭 검진 개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렇게 잘 오래 유지되고 쓰시니까.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쪼로리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가끔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했는데 한쪽만 아프다고 하시는데 좀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되는 경우가 다 해결이 안 됐거나 네. 똑같이 관절경을 했어도 그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쪽이 계속 아프시면 한번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HTO 수술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다리 교정이 잘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각도가 저희가 보통 0도에서 13도까지 많이 교정을 하고요. 각도가 13도 이상 더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뼈를 많이 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다시 무너지거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각도가 다 교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보통 한 13도에서 15도 정도까지 교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랑원희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10년 전 절골 수술을 하셨는데 현재는 60대 중반이 되어 가시는데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절골술 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네.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한 10년 정도 편하게 쓰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6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인공관절로 전환하기 위해서 버티는 수술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절골술을 하고 인공관절 할 때는 조금 더 난이도는 있긴 하지만 네. 수술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그 일혜님께서 주신 최근 그 아버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딱딱 소리가 나신데요. 원래 그런 건가요?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인공관절 하고 나서 그 딱딱 소리라는 게 이 위아래도 교체하지만 네. 이 앞쪽에 저희 이렇게 슬개골이라고 해서 뚜껑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괜찮은 경우에는 보통 교체를 잘 안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그 뼈와 인공관절이 닿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딱딱 소리가 난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뼈와 관절이 좀 부딪히는 소리다. 네, 그렇지만 인공관절 수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뭐 딱딱 소리가 나면 뭐 잘못된 네, 거 아니냐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장님과 함께 강의와 함께 여러 정말 많은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원장님께서 좀 인공관절이나 이런 내시경 수술을 걱정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오래 자기 무릎을 건강하게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꼭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야 될지 병원에서 꼭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무릎 질환을 호소하시는 만큼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무릎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좋은 아침 병원 김종훈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많은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6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